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과거 우리 조상들은 풍수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특히 배산, 임수, 북쪽에는 산, 남쪽에는 강이 있는 지형을 명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단지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그러한 지형이 겨울에는 찬 기운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열기를 식혀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벼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쉽게 물을 쓸 수 있는 지역은 생존에 유리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물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중심지로 발전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기에도 좋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인들과 연예인들이 살고 있는 대표적인 부촌인 한남동 역시 북쪽 남산을 베개 삼아 남쪽 한강으로 쭉 뻗어 있어 한국 최고의 지형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이처럼 물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건 인간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시는 물 역시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어떤 유기체는 몸의 90% 이상이 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기일 때 약 78%로 가장 많은 수분을 가지고 있고 한 살이 되면 약 65%로 줄어듭니다. 성인 남성의 신체는 물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이 더 많기 때문에 약 55%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은 뇌와 심장의 거의 3분의 2, 폐의 83%, 피부의 64%, 심지어 뼈의 31%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를 살아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합니다. 이는 단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면의 70%를 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원이 작성한 특별 건강보고서 건강한 식사를 위한 6조 계획을 보면 물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 방광에서 박테리아를 제거, 소화를 돕고 변비를 예방, 혈압을 정상화하고 관절 완충, 장기와 조직 보호, 체온 조절, 전해질 균형 유지. 물은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어느 정도의 물을 마셔야 하는 걸까요? 개개인마다 필요로 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미국 과학, 공학, 의학, 공립학술원에 따르면 19세 이상 남성은 하루에 3.7리터, 여성은 2.7리터의 물을 마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3.7리터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 같지만 우리는 음료수를 마시면서 혹은 식사를 하면서 반찬, 국, 찌개 등에서도 수분을 얻을 수 있으며 더불어 주식인 밥은 쌀이나 잡곡이 다량의 물을 흡수한 상태로 조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밥을 통해서도 수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3.7리터의 물을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일 4컵에서 6컵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이 역시 다른 음료나 음식 등에서 얼마나 수분을 섭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른 건강 상태, 약물, 활동 수준, 그리고 주변 온도도 개개인의 일일 수분 섭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궁금한 점은 그렇다면 과연 물은 뜨겁게 마셔야 좋은지 아니면 차갑게 마셔야 좋은지입니다. 물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섭취하는 물의 온도에 대한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한겨울에도 차가운 물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여행을 가서 가장 불편한 점 하나는 바로 차가운 음료수를 마시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맥주 역시 상온에서 보관된 곳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장소는 차가운 음료수를 제공하는 곳도 있지만 전체 식당의 1%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편의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생수는 냉장고 밖에 꺼내놓은 경우가 많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해도 상온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여름에도 미지근한 물과 콜라 등의 음료수를 마셔야 하는 건 분명히 중국 여행의 불편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버스터미널, 기차역, 공항은 물론 학교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뜨거운 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중국인에 대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중국 사람들은 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인들에게 왜 따뜻한 물을 먹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중국인들이 꽤 많았습니다.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 중국인들조차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왜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인들만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외국인들은 차가운 물을 좋아할까?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과 일부 건강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가지고 다닙니다. 많은 중국인들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인지하지만 실제로는 그저 중국 사람들만 뜨거운 물을 마시고 외국인은 직접 차가운 물을 마십니다. 외국인들은 커피를 끓일 때나 뜨거운 것을 마십니다. 중국은 오랜 차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차를 마실 때는 뜨거운 물로 우려내야 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차를 마시는 것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즐겨 마시는 것은 예로부터 내려온 습관이며 생활 속에 녹아있어 바꾸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국인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이유를 차 문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차를 우려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대 차 문화로 인해 현대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는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만큼 뜨거운 물을 마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고대에는 뜨거운 물을 마시기가 어려웠고 부자만 자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비쌌기 때문이며 물을 끓이는 것도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었기에 모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과거 중국의 일반 백성들은 차를 마시기 위한 뜨거운 물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 때문에 차를 마시는 습관은 대중적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 문화를 지금처럼 중국인들이 대부분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된 이유와 연결짓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뜨거운 물의 보온 효과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화를 생산한 기록은 2000년보다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온용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명나라에 들어선 후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들이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가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겨울의 추위를 피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겨울의 한시적인 필요성으로 인해 더운 여름까지 뜨거운 물을 마시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중국의 남부 지역은 겨울에도 날씨가 따뜻한 편입니다. 반드시 뜨거운 물을 마셔서 몸의 보온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중국인들은 왜 여름에도 따뜻한 물을 마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